아침 뉴스룸 KBS 박은주 기자,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박 기자님, 원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가 저희가 알기로는 2주, 그러니까 14일로 알고 있었는데 28번째 확진자가 지금 14일을 넘기고 나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? 이 28번째 환자는 지난달 20일에 세 번째 환자랑 중국 우한에서 같이 입국한 30대 여성입니다. 세 번째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요. 그러던 어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. 그런데 이 환자는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 확진 판정 받은 어제가 16일째 되는 날이잖아요. 2주가 지났네요. 네, 그래서 잠복기 14일을 넘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예. 이 환자는 원래 이 잠복기 14일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주 토요일에 예. 1차로 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. 애매한 상황이었군요. 예, 바이러스 양이 아주 미미해서 이걸 양성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. 그래서 재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. 예. 그래서 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다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이 양성 판정이 어저께 나온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보건당국은 이 잠복기 14일을 넘겨서 발병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양성 확진 판정이 늦어졌다. 여기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고요. 게다가 이 환자는 입국한 다음에 이 성형외과 진료를 보고 이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약 때문에 증상을 느끼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이 무증상 감염 상태가 지속이 됐던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 중입니다. 네, 물론 좀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서 좀 저명한 의료인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. 지금까지는 잠복기가 14일이었는데 24일까지 최장 이렇게 길 수도 있다. 이런 연구가 나왔잖아요. 맞습니다. 이 기준이 그럼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. 지금 그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잠복기 14일을 기준으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준이 달라지면 이 방역 체계 전반이 수정이 필요한 건데요. 그런데 이 중국에서 이번에 나온 논문이 사실 이 중국의 이 호흡기 질환 최고 권위자가 내놓은 논문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이 지난 2003년 사스 때 이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이 사스 퇴치에 앞장섰던 중난산 원사가 이끄는 연구팀인데요.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이 논문이 케이스 하나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기준을 바꿀 만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. 자세한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잠복기가 평균은 3일이다. 3일인데 그 잠복기의 범위가 0일에서 24일이다라고 발표한 논문을 저희도 봤습니다. 근데 이 논문이 아직 전문가 리뷰가 끝나서 정식 발표된 논문은 아니고 초고 형태로 제출된 그런 논문이었고요. 결과를 내다보니까 일부 환자에는 노출력이나 증상, 검사 결과들이 완비되지 않았고 또 정보 수집이 좀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라는 연구의 제한점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고 정밀성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의 논문으로 잠복기를 전 세계적에서 사용하고 있는 14일을 변경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 국내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최대 잠복기가 8일이었고요. 보통은 3, 4일 내에는 증상을 보였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. 지금 일본 크루즈선에 탑승하신 분들이 대규모로 감염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이번 코로나는 뭐 접촉을 한다든지 뭐 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닿는다든지 이랬을 때 감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크루즈만 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로 감염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임상 TF에서 이것과 관련된 발표를 했죠? 네, 맞습니다. 이 중앙임상 TF는 이 국내에서 이제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로 구성된 민간 조직인데요. 이 의료진들은 이 일본 크루즈의 대량 감염 사태는 이게 공기 중 감염으로 일단 단정짓기는 어렵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 직접 접촉이나 아니면은 이 비말에 의한 전파가
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마치 이제 공기중 전염으로까지 오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. 본 건데요. 우리 보건당국도 비슷한 입장입니다. 일단 신종 코로나의 주된 감염 경로는 비말이고 이 아주 드물게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 대량의 이 에어로졸이 발생을 하면 네. 이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서 뭐 병원에서 인공호흡이나 네. 기관지 뭐 내시경 같은 경우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난다는 겁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서 공기 중 전파는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얘기했습니다. 네. 공기 중 전파를 지금 너무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도 문제지만 해외 상황이 참 궁금해요. 특히 진원지가 중국이잖아요. 확산세가 어떤가요? 요즘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언제 이 신종 코로나 언제 끝나냐 끝나요? 예, 예. 이런 질문들인데요. 사실 이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어제 기준 4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. 네. 어제 그 하루만 해도 2,500명이 늘어서 아직은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. 하지만 이 지난 4일 이후에 이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급증세가 일단은 꺾였다 이렇게 네. 볼 수 있는데요. 여기에는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. 이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이 확진 환자가 일주일째 줄고 있거든요. 네. 이 지난 3일에 890명으로 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네. 지난 10일에는 최초로 300명대로 아, 진입을 다행이네요.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후베이성 역시 이 우한을 제외하고는 차츰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이 아무래도 중국의 이 강력한 이동 제한 조치가 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. 하지만 사망자는 여전히 많아서 네. 1,000명을 이제 아유. 기록을 했고요. 예. 그래서 아직 그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. 예. 결국에는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얼마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느냐 이건데요. 네. 어제 이 춘제 연휴가 끝나고 이 베이징 등 그 중국 대도시들에서 기업이 업무를 시작을 다시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재확산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이 향후 일주일이 중요해 보입니다. 예.